정치 여담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SBS 최선호 논술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치열하게 달려왔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누가 마지막으로 웃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간의 과정 영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보면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인물을 맡게 됩니다. 그 적임자.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그러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미래로 갈 겁니다. 현재의 책임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의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의 미래일 뿐입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인 부탁이다, 뭐 청탁이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거.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어쨌든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대거 나와서 대선 전당대회에 방불케 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또 뭐 분당대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란 말도 있고 뭐 자폭대회란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줄로만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떤 대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대권, 당권 일체형 전당대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게 당권을 위한 전당대회인데 저희가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있고 나와 있는 후보들이 뭐 아직까지 본인의 흉중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당권을 대권을 위한 교도부로 쓰려는 목적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당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당의 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당심에 숨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수 분열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보수 하는데요. 분열 전당대회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한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되느냐보다 돼서 어떻게 과연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걱정될 정도의 분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그런 공소 취소 사실을 뭐 청탁했던 부분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뭐 댓글팀 운영 의혹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서로를 향해서 사법적인 처벌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수위 높은 비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폭로를 했다는 것은 사실 선거가 끝나도 감정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이 서로 벌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당대회장 그림을 저희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그걸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4시 반쯤에 지금 1위 후보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 기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요. 1위. 1위는 별로 1위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일단 뭐 특별히 거기에 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그런 그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기 않기 때문에 1위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과반을 넘겨서 이 전당대회 23일 날 끝내느냐 아니면 또 5일 후에 다시 한번 결선을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도 오신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언론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시는 자리에서 어쨌든 축제성 분위기로 돼야 되고 축제성 분위기로 되려면 사실은 이제 1위 후보가 발표됐을 때 이게 결선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나머지 후보들의 표정들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또는 결선을 가게 됐을 때 또 결선을 가지 않기를 바랬던 후보의 표정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이 장면은 아마 지금 현장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장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현장 그림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지금은 이제 현장 그림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박성민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그다음에 오늘로 끝날까요? 아니면 28일까지 넘어갈까요? 저는 오늘 승부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꺾일 만한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그 결함이라던가 뭐 의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뭐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저건 좀 심각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댓글팀 의혹을 폭로했던 분들이 갑자기 조금 조용해지는 국면도 있는 것 같고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시에 어떤 뭐 이모부와의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좀 점수를 깎아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유효타 하나 무효타 하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유효타 하나 무효타. 네, 오히려 원희룡 후보 자체의 정치적인 평가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그런 면에서 마치 이제 본인이 십자포화를 당하고 있는 그 구도를 활용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예. 이게 모든 의혹들이 사실은 이게 데미지가 한꺼번에 사실 뭐 K6번째는 안 된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쌓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댓글 의혹 같은 거는 저도 뭐 터무니없다고 보는데 예컨대 그 문자 문제 있잖아요. 예. 총선 기간 중에 사과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본인 스스로 해석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잘못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이제 본인이 해석해서 이거 사과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공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낸 이 부분 물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 공소 취소 문제가 불거졌죠. 이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당이 우선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효타가 여러 번 맞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데미지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투표율 문제가 있죠. 투표율 문제는 좀 잠시 후에 좀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최선호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뭐 누군가는 1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1위가 오늘 나올지 아니면 28일 나올지 이것은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나왔던 주요 후보 4사람 가운데 정치적으로 얻은 게 많다.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영광보다는 상처가 큰 전당대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선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질문 아까 처음 꺼내실 때 순간 좀 든 생각이 그 좀 희한한 대회 중에 기절할 때까지 뺨 때리는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승하면 영광이지만 상처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렇게 좀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이게 야당이 앞으로 계속 공격하는 빌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1위는 제 생각엔 뭐 글쎄요 결선을 이번에 끝날지 결선 투표까지 갈지 이건 뭐 까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일단 뭐 1위를 하는 걸로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위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양쪽 캠프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글쎄요 원희룡 후보 캠프 쪽에서는 2위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나경원 캠프 쪽에서도 마찬가지 위기감은 있지만 위기감의 강도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뭐 1위 못한다 하더라도 2위까지 못하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투표율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나온 게 한 45%
아니죠? 48.5%, 51% 예. 정도인데 이게 최 의원 보실 때 예. 뭐 예상했던 정도다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낮다? 아니면 예상보다는 낮죠. 예상보다 낮습니까? 예상보다는 낮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사실 65%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비하면 뭐랄까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은 높은데 평가가 낮은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48.5%가 낮은 숫자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이제 김기현 대표가 뽑혔던 지난해 3월 이제 전당대회가 55.1%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았고 그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21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뽑힐 때가 45.4% 정도였거든요. 뭐 그거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높고 어느 정도의 숫자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 돌리다가 부산 지역 의원 한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직표가 안 움직인 거냐? 왜 낮으냐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TK 쪽은 조직표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PK 쪽은 좀 관망세가 더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약간씩 그 지역마다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아마 결과 발표 때 지역별 분위기가 좀 반영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제 말씀하시려던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그 투표 성향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남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이 있는데 실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영남에서도 상당한 표심이 있어요. 근데 그 영남 표심이 이 투표자로 갔느냐 아니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이 낮아진 투표율만큼 누가 타격을 입었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사실은 투표율이 50%를 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전당대 분위기를 감안한다 그러면 50한 2, 3%까지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52, 들고 3. 그게 안 갔으면은 1위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분모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각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정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럼 고정 지지층이 분모에 대해서 갖는 비율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수학적인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관관계를 따져본다 그러면 사실 20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그때 투표율이 한 45%인가 그 정도 됐단 말이죠. 이 대표가 환산해가지고 43 정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과 득표율, 1위 득표율이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죠. 김기현 대표 때도 55%의 투표율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약 한 53 정도 됐어요. 52.9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인과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상관관계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48.9%라고 치면 그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후보의 득표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이제 되게 아슬아슬한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과반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오차 범위니까. 정말로. 예. 그렇군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투표율은 예상보다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관심에 비하면 우리 여기 브리핑에서도 뭐 거의 매일처럼 다뤘거든요, 이 뉴스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은 자폭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드는 대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요즘 시중의 여론조사들 보면 제가 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수치들을 좀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하고도 이제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자체는 낮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면 여론조사 전화도 많이 돌아가고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당대회와 무관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있어서도 응답하는 표본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지층들이나 이런 적극 투표층 입장에서는 이때 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다 받는다. 이런 방침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당 지지율이 어떤 전당대회
전당대회의 관심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표본이 많이 수집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왜 관심은 뜨거운데 투표율은 다른 전당대회에 비해서 낮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투표를 하기 전에 관망하고 있는 층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와 소위 말하는 마타도어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게 흥겨운 잔치에 나오는 노래로 이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소음공의 수준의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로부터 시선을 좀 돌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아마 한동훈 캠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른바 용산표, 조직표 이런 것들이 좀 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개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뭐 용산발 어떤 뭐 이야기가 나오거나 특정한 후보를 주저앉히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용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표가 상당히 힘이 많이 빠졌고, 실제로 움직이려고 해도 용산 쪽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그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000여 명 정도 오늘 아마 참석을 할 거라고 그러고요. 공식 행사가 아마 3시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만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속속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고 계시는데요. 4시 반쯤에 아마 대표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4시에 개표 선언이 있고 30분 정도 개표 작업을 해서 4시 반에 발표하는 걸로 현재 예정은 돼 있는데 예상하건대 아마 5시 가까이 돼서 최종적으로 당대표 누구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정보다 앞당겨지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